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자 꽃은 무죄다의 저자, 작가님인지 검사님인지 저희가 이분 오늘 모시고 정치 현안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신 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성윤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여러 인터뷰 보면서 정말 꼭 한번 모시고 싶어서 다양한 경로로 부탁을 드렸는데 잘 안 됐는데 출판사 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편의점 첫 출연이신데요. 저희가 처음 오신 분들께는 시청자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부탁드리거든요. 검사님이라서 좀 힘드시긴 할 수도 있는데 뭐 저희 카메라 저 하얀색 카메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먼저 진실과 정의를 밝히는 우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명칭은 편의점이지만 깊은 맛을 내는 오래된 궁궐과 같은 곳에 제가 와보고 또 말리까지 향기를 내는 말리화처럼 이런 꽃을 주제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행복과 기쁨을 찾는 이런 동반자가 되실 바랍니다. 또한 이게 편의점이 아니라 이제는 취재 편의점이 아니라 취재 백화점 또는 취재 명품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취재 명품점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가님이 편하세요? 검사님이 편하세요? 저는 지금 작가가 편합니다. 작가가 편하십니까? 네, 아직 현직 검사 아니십니까? 신분은 검사인데 작가라고 해야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영혼도 자유로워지고 영혼도 자유로워지고 몸도 자유로워진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책을 또 쓰셨고 이미 한 권이 나와 있고 꽃은 무죄다에 이어서 후속편도 지금 내일인가요? 출간 예정인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고 제목도 세고 섹시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뭐 정세나 정부 운영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답답한 대목이 많이 있는데 그 이면의 진실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더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검사로 스타 검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인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신 상태이고 사표 수리는 안 돼 있고 뭐 이런 것이고 근데 2022년 4월에도 한 번 더 사직서를 냈습니다. 네, 두 번째 지금 검찰을 왜 자꾸 떠나려고 하십니까? 이제 검사장 이상이 되면 조직이 이렇게 하는 바에 따라서 따라야 되고요. 또 이번 사표는 좀 2022년 사표와 약간 다릅니다. 제가 뭔가 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윤석열 전 검사와 저와의 30년 직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윤정권이 생겨났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이 시대 상황을 보고 이 무도한 검찰 정권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뭔가 쓰임이 있다 싶어서 제가 사직서를 냈고요. 그 전에 냈던 사직서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 생각하고 저는 결코 물러서거나 돌아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30년 직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 결심하시고 이번에는 사직서를 냈는데 사표 수리 곧 해줄까요? 그건 법무법인데요. 또 저를 징계한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벌써 몇 번째 징계입니까? 지금 5번, 6번째인 것 같은데요. 또 여기 나와서 또 우리 장 기자님 뵈가지고 징계 또 한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지켜보고 있습니까? 징계는 하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가 편안하게 얘기를 아니 이런 얘기도 못하면 민주사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청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론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항상 열려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그 영상 내용도 그랬고 많은 분들께서 김학의 그 이름 자체를 잊기가 어려운 수준의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번에 무죄 받으셨잖아요. 항소심 무죄 항소심에서 무죄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서 가장 예. 큰 문제는 이것이었다. 검사의 시각에서 볼 때 예.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1심도 무죄였지만 네.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고 네. 제가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놔도 네. 본질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거다. 예.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김학의 성접대 별장 네. 섬적대 의혹 사건은 예. 과거에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네. 꾸려지고 거기에서 산하조사단에서 예. 김학의 씨의 그 수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자 네. 김학의 씨가 금요일 날 밤 심야에 예. 해외 출국을 하는 바람에 맞습니다. 이걸 막은 거죠.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막은 것이 잘 됐냐 정의냐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네.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는 검찰이 네. 또다시 김학의를 네. 막은 것이 잘못다 해가지고 저를 기소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무엇이 정의인지 그래서 저는 그 기자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고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네. 마땅히 판결해준 확인해준 판결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윤중천 접대 별장 접대로 예. 촉발됐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검사 김학의가 있었고 예. 그 내용의 중대성에 대해서 그 피해 여성들 문제 등등을 예. 보면 정말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었나 싶은 정도의 수준 예.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 그 사건과 주요 피의자가 되는 사람이 밤중에 막 모자 눌러쓰고 예. 막 위장해가지고 막 나가려고 하는 거를 그 잡는 게 정의 아닙니까? 아니,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예. 막는 게 정의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검찰이 과연 정의인가 뭐가 정의인지 네. 그걸 좀 제대로 보고 앞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정말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3년간 재판을 받았는데 네. 과연 무엇이 정의인가, 예. 과연 검찰이 정의를 쫓는 기관인가 예. 이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식 검찰이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거기에서는 왜 김학의 같은 사람을 봐주기 수사하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이 안 사건 수사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지휘를 했거든요. 예. 물론 기소는 그만둔 후에 기소가 됐지만 예. 이 사건을 볼 때마다 과연 이게 막는 것이 뭐가 잘못이야. 예. 일단 정의로운 것이 뭔지를 판단하고 네. 그 과연 절차가 예. 얼마만큼 위법한 예. 것인가. 예.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인가 예. 또는 징계 사안인가 예. 아니면 경고로 끝날 것인가 이걸 예.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무조건 그 절차적인 문제를 삼아서 예. 기소부터 해놓고 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정의가 무엇인가 예. 정말 수십 년간 검찰이 과연 예. 정의를 쫓는 기관인가 예.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마이클 샌델 교수가 다시 검찰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그 꽃은 무죄다 쓰신 책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검사 굉장히 일이 많다. 우리는 경무에 시달리고 특히 검사 내전이라는 드라마 그 김웅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쓴 이제 소설이 그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야,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책도 쓰시는구나 했는데 우리 검사장님께서는 꽃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이렇게 훑어보니까 글도 그렇고 사진도 직접 찍으시고 그 안에 사파는 또 우리 사모님께서 직접 그려주시고 제일 마지막 장에는 이제 장도리 선생이 사파까지 이렇게 함께 만든 공동 작품인데 어떻게 이렇게 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제가 좀 시간을 좀 주신다면 설명을 좀 길게 드리고 싶은데 편안하게 길게 설명하십시오. 제가 그 전북 고창이 제 고향인데요. 그 중학교까지 나왔고 제가 원래 8남매였는데 동생이 죽어서 7남매의 막내가 됐습니다. 근데 저 혼자 대학을 나왔고 저 혼자 그러다 보니까 군대도 저 혼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병장 제대한 후에 병장을 제대했는데 제가 대학교 갔을 때 형제들이 많지만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약간 배움에 대한 그 부채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학을 했는데 그 아내도 야학 교사로서 같이 야학을 수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군대를 갔다 온 후에 바로 이제 그
사법시험 공부해서 그 다음에 합격을 예. 했는데 예. 제가 이제 검사장을 하다 보니까 집에를 거의 들어오는 시간도 없고 예. 지방 전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내가 아픈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아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햇빛을 쬐주고 야생을 보러 다니게 됐고 제가 이제 야생화 이름을 알아가지고 찾아가지고 같이 모시고 예. 가서 예, 어부인 모시고 다니시구나. 모시고 아, 예. 보시고 그렇게 했고요. 네. 가끔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같은 오전에 주로 이제 남한산성 가서 보면 야생화 많거든요. 예. 그러면 아내가 구슬붕이를 보고 싶다. 그럼 이제 구슬붕을 찾아가지고 네. 꼭 이제 마약 탐지견처럼 예. 꽃을 찾아가지고 예. 여기 있다 해주면 예. 아내가 와서 이제 보고 환한 그 뒤선 미소라고 하잖아요. 아. 그 미소를 짓는 걸 보고 보람도 느꼈고 예. 그렇게 하면서 예. 사진 한 10만 장 정도를 찍었고요. 와. 예. 또 생각 틈틈이 해놓은 거 예. 적어놓은 걸 예. 이번에 책을로 모아서 내게 된 예. 겁니다. 와. 아니 알고 보니까 검사장님이 사랑꾼이셨네. 예? 예. 꽃으로 사랑꾼이죠. 비올백으로 사랑꾼. 예. 아니 근데 그 사실은 뭐 대체로 정치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뭐 정치에 대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 동안에 겪었던 일들을 회고록 형태로 정리하거나 대체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꽃에 대한 얘기를 먼저 쓰셨다고 그래서 제가 예. 깜짝 놀랐는데 예. 사실 저 국회는 다들 정글이라고 예. 하는데 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로 예. 되게 순하신 분들이잖아요. 생명에 대한 관심이 예. 많고 그리고 철학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잘 살 거냐 이런 예. 고민이 많은 분인데 이 험한 정글에 가서 견디실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됩니다. 제가 그 야생화 법무연수원에 생활을 할 때 보니까 그 기숙사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 3번에 꺾였는데도 꽃을 핀 개망초를 봤어요. 개망초. 예.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암투병 하는 분한테 네. 그 3번이 꺾인 3번이 몸이 꺾였는데도 꽃을 핀 야생화 네, 사진을 예. 보여줬더니 예. 많은 힘이 되었다라는 걸 받았는데요. 예. 야생화는 몸이 꺾여도 예. 꽃을 피우고 또 발표도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야생화처럼 살겠다. 아, 이렇게. 그렇구나. 야생화처럼 갑자기 인동초 김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쓰시게 된 책이 그것은 쿠데타였다라고 예고편을 조국 전 장관께서 페이스북에 띄우셨어요.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거 살짝 맛배기로 좀 띄워주시면 이 홍보에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 꽃은 무죄다 이후에 네. 제가 그 검사 생활 특히 이제 성장기하고 그다음에 그 서울 네. 대검찰청, 네. 그다음에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겪었던 사건, 네. 그다음에 검사 윤석열에 만난 갈등 네. 이런 걸 주로 그렸고요. 예. 윤석열이 그 살군수란 명목으로 수사를 하면서 정권을 잡는 과정을 제가 그렸는데 네. 그 책 제목이 그것은 쿠데타였다. 그것은 쿠데타였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예. 쿠데타로 잡은 정권입니까?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예. 책에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근데 검사장님께서 표정이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순박하시고 순하셔서 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요. 예 인상 좋으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인상 얘기 나왔으니까 예. 우리 장 기자님 그 꽃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꽃 얘기요? 꽃관상. 꽃관상? 꽃관상도 있습니까? 예. 제가 주로 사람을 동물관상은 많이 봤는데. 누구는 뭐 동물관상, 예. 악어상 보고 그랬다는데 예. 저는 사람을 보면 예. 꽃을 보게 돼요. 이분은 어떤 꽃에 해당할까 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긴장합니다. 오늘 굉장히 처음 뵀잖아요. 네, 오늘 처음 뵀습니다. 처음 보고 어떤 꽃을 연상이 됐냐면 혹시 솔채꽃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솔채꽃이요? 솔채꽃이 처음 들어봤습니다. 늦가을에서 늦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피는 꽃인데 예. 산에 피어요. 산에. 근데 그 색깔이 예. 하늘색하고 연한 연보라색이 섞여져 있는 파스텔 톤의 신비로운 꽃이에요. 예. 왜 솔채냐면 예. 우리가 곡식을 거르는 채 있잖아요. 예. 그런 채처럼 생겼다 해서 솔채.
설채꽃인데 보면 그렇게 예쁘고 예. 연보라색인데 이렇게 신비스러움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신비스러운 꽃인데 예. 그 신비스러움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설채꽃이 더위에도 강하고요. 예. 추위에도 강해요. 아, 진짜요? 예. 이게 더웠거나 신비로운데 네. 되게 신비로운 꽃은 더위나 추위에 약합니다. 예. 그런데 더위에도 강하고 예. 추위에도 강하다. 아. 대단한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갑자기 솔채꽃 띄워주세요. 예. 아, 네, 솔채꽃입니다. 예. 오, 야. 되게 보고 아유, 나면 과분합니다. 신비스러움이 들고요. 예. 저 꽃을 보면 황홀함도 듭니다. 야, 아니 제가 감히 제가 솔채꽃에 비유될 수 있을지. 예. 제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너무 저에게 과분한 비유를 해주셔가지고. 아니 이게 제가. 저는 그 인상을 보면 되게 솔채꽃처럼 이렇게 파스텔 또는 신비로움이 있는데 그게 범접하지 못할 내공이 엄청나게 쌓였고 그런 추위도 견디고 더위도 견뎌가지고 지금까지 꿈꾸듯 오신 내공이 계신 분 같다. 이런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되고 그냥 30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것은 쿠데타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태동이 쿠데타로 잡은 정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정당성, 뭐 법률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만 그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평가와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연성 쿠데타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해왔죠. 많은 분들이 해왔고 군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을 잡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특별하게 지적할 것도 없고 그러나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하나하나 짚어보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30년 지기 윤석열 검사는 너무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권력 의지가 강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이런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제 판단으로 보면 30년간 봤을 때 윤석열 검사는 권력 의지가 강한 건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중앙검사장실에인가요? 네. 대호 프로젝트란 말을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대호 프로젝트. 대호 프로젝트. 그 내용이 이제 윤석열 전 검사를 대통령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을 누가 설명을 하면서 특수부 안에서요. 얘기를 하길래 그게 몇 년입니까? 그게 제가 2020년이나 2021년쯤에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택도 없다. 어떻게 검사가 그런 걸 꿈꿀 수 있냐. 그러니까 일축했던 일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검사에 대해서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무도한 측면이 있고 또 가장 민주적인 소양이 뭐냐면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것이 민주적 기본 소양인데 이런 점이 부족하고 자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 중이와 같은 자기만을 중이와 같다고 표현했는데 이런 소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이끄는 전체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저는 일축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이 진행이 됐었는가?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우 프로젝트 가동 중이었던 거다. 누가 그렇게 가동 중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물어봐서 한마디로 그건 말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거죠. 본인 지금 대통령이고 그리고 후배 한동훈은 그래도 지금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이고 그런데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왔어? 그리고 카메라가 다 돌아가는데 여기 장동혁이 지역구인가? 이런
그 장동혁 의원은 지금 당 3역 중에 하나인 사무총장이고 물론 초선이고 예. 뭐 예. 그 대통령에 비해서 연배도 어린 후배이긴 합니다만 거긴 또 판사 출신 아닙니까? 예. 같은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태도를 볼 때 그리고 네. 뭐 열차 안에서 사람 있는데 네. 뭐 구두 구두 올리는 올리고 거라. 뭐 예. 이런 등등을 볼 때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 자기 본위. 예.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존재가 어떻게 그 규정을 해야 됩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가 그 중앙검사장실에 채널A 사건을 수사했었어요. 네, 그때 윤석열 전 검사가 저 총장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예. 네가 눈깔이 배는 게 없냐. 정말 그 전에도 그 앞에도 무슨 막말을 했습니다. 그 말 듣고 정말 엄청 모멸감을 느꼈거든요. 전화 받자마자 그렇게 하면 예, 전화 받자마자 그 앞에 약간 욕설? 험한 말을 했죠. 상스러운 말을 육두문자를 하면서 험한 말과 육두문자. 그 책에 이제 전화 받자마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 쏟아붓죠. 아, 그래서 진짜 그 1,300에서 500명을 지휘하는 중앙검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그 정도로 막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제가 그런 거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의 말은 예, 사람을 존중하고 정말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가지고 배려하고 예. 이런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같이 일하면서 네, 30년간. 네, 예. 그러면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첫 번째 예. 검사가 무슨 정치야? 검사가 수사 열심히 해서 기소가 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고 법률가적 예. 일을 하면 되지 무슨 정치야? 어떻게 이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예.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 이건 아니다. 예. 이런 판단. 두 번째는 더군다나 인성과 뭐 이런 예. 걸 볼 때 저렇게 뭐 막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어? 예. 이건 불가능해라고 예. 판단하셨는데 예. 이 대호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했던 검찰 내부의 핵심 세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대우 프로젝트를 정확히 그 당시에 막 파거나 네. 누구한테 묻거나 그런 적이 예. 않고 예. 얼핏 지나가는 일을 물어와서 예.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예. 일축을 했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누가 핵심 멤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후에 들려버린 얘기로는 뭐 언론과 뭐 이런 검찰 일부 검사들이 네. 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예.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니까 예. 그 후에 누가 추진했고 핵심 세력은 누구고 예. 어떤 과정을 추진했는지는 예. 제가 잘 그 과정을 잘 모릅니다. 예. 이것도 뭐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 쪽 기자들이 취재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네.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권력의 최고위층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어제도 또 느닷없는 오찬회동을 함께 예. 해서 그 공개된 사진을 보면 흡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혹시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그 창문 앞에 예. 서가지고 이렇게 뭐 광경을 설명하는 게 대통령실이 직접 공개한 사진이거든요. 예, 예. 저도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를 생각하는 사진은 아니라고 봐요. 예. 국민들이 볼 때 자기들끼리 뭐 이런 옛날 전체주의나 또는 이거 북한의 김정은처럼 이렇게 이런 흉내내는 거 아니냐. 예. 정말 국민들은 어렵고 힘든데 예. 저 시간에 있으면 민생 현장에 가서 예. 국민들을 좀 보듬어주고 또 아픔이 뭔지 살펴주고 그런 시간에 네.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예. 안중에도 없구나. 국민들의 안이라든가 재산 힘든 거 네. 안중에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아침에 제가 본 사진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뭐 도하 모든 언론들이 저 예. 사진을 다 앞다퉈서 보도를 하고 있던데 보면 진짜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지도 예. 딸 김주애 예. 데리고 다닐 때 이제 저런 사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 검사님 보시면 저 두 분과의 관계는 뭡니까? 저 어떤 관계로 두 사람 관계 제가 가십니까? 지켜봤지만 네. 그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이 있었어요. 예. 1심에서는 윤석열 전 검사가 졌고 예. 항소심에는 절차 위반을
들어서 예. 그 윤석열 전 검사 이겼죠. 예. 그래서 끝났는데 예. 그 판결문 1심 판결문 보면 예.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를 친분관계로 명확히 인정을 했어요. 친분 관계. 예, 예. 예.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는 예. 한 몸이거나 또는 그 편의점식으로 말하자면 네. 1+1 관계 정도 1+1 관계 관계다. 정도로 봅니다. 예. 누구는 윤석열과 그 한동훈 관계를 과거에 전두환과 예. 노태우 관계로 정도 보던데요. 예. 전 전두환과 장세동 관계가 아닌가. 예. 장세동이 과거 그 각하의 심기가 편안해야 국정이 잘 된다. 예.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필요하면 그 국가가 산책로 평탄 작업을 시키고 또 새똥 용해제까지 지시했다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 장세동과 전두환과 장세동의 관계점을 보는데 저 두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네.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과연 한이 윤을 넘었을 것인가? 네. 많이 물어보는 예.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저는 단언합니다. 예. 많이 예. 한이 윤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한은 윤을 넘어서지 못할 못할 거다. 것이다. 윤의 성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은 수십 년 동안 예. 윤과 같은 예.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넘기는 어려울 거다. 예. 그런데 예. 제가 단언하지만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예. 사실은 이런 관계가 예. 어떤 가치 중심이거나 예. 역사의식이 뭐 중심이 돼서 붕신 관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해관계의 방향이 다르면 네. 언제든지 배신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오늘 의미심장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쪼개서 말씀을 좀 그 해석을 해보자면, 예. 첫 번째, 한은 윤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제가 오랫동안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그러나 윤의 성정이 그렇다. 예. 윤의 성정이 절대 이제 그 소위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성정이다. 예. 예. 그리고 뭐 그가 사실 직장 상사인 거잖아요. 예. 어찌 보자면 그 직장 선배인데 그 선배의 그늘 아래 계속 있고 그렇게 쭉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가치 중심이 아니라서 언제든지 배신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이해관계와 방향이 다르면 예, 이해관계와 방향이 지금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다르면 언제든지 배신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예. 그럼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도 예. 새로운 마음을 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글쎄요. 어제 사진으로 봐서는 예. 어떻게 그렇게 우리 그 옛날 관계를 예. 확인하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예. 과거의 그 윤석을 쭉 지켜보면 예. 정말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만 잘 뭉치고 네. 이런 가치나 이런 가치하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걸 보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예. 돌아서거나 예. 그럴 배신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목전에 이제 공천 문제가 세계 갈등의 고리가 될 거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당장 그럴 수도 있을까요? 공천 앞두고 윤심 공천이냐 한심 공천이냐 여기에서도 갈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결과는 조금만 지나면 금방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요? 예. 예. 점점 궁금증을 자아내는 스타일의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도 스타일이 되게 독특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막 들리는 소문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성정이 아주 독특한 분이다. 근데 뭐 세칭 이제 사람들은 술 먹는 윤석열과 술 안 먹는 윤석열의 차이다. 둘은 뭐 똑같다, 커플이다. 생각이나 세계관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예. 윤석열 총장이 과거 검사실에 회식 같은 걸 하면 한동훈 검사는 술 안 먹어도 오죠. 술을 안 먹어도 술을 항상. 안 먹어도 자리는 하죠. 예. 그러면 술 안 먹는 한동훈 검사장은 뭘 합니까 그 자리에서? 거기 술도 안 먹고. 주로 이제 윤 총장 얘기를 많이 하니까 주로 윤 총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듣거나 아니면 다른 분하고 이제 전화하거나 그 정도죠. 예. 주로 윤 총장이 얘기한다는 건 그 맞나요? 59분 대통령? 제가 보면 어떤 그 말본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우리 연수원 시절에 보면 정치 얘기를 많이 했고요. 연수원 시절에. 그다음에 검사실에 보면 자기가 아는 뭐 미국 갔다 온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주로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주로 듣는 입장이죠. 주로 듣는 입장. 그러다 보면 시간이 딱 가고요.
선배 혼자 다 얘기하고 예. 예, 자 가자 그럼 가는 예. 예, 그런 식인 건가요? 예. 아, 참 오랫동안 많이 힘드셨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예. 금요일에 예. 양승태 대법원장 소위 이제 사법농단 예. 사건에 대해서 47개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가 예. 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사법농단 사건도 굉장히 심각한 예. 예. 법조안에서 보면 엄청, 아니, 뭐, 대한민국 전체로 보기에도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결국 다 무죄가 난 것은, 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 예. 이런 시각도 있고요. 예. 문재인 정부 뭐, 권력 고치기가 되고 이러면서, 실제로 뭐, 정권의 문제도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를 하고요. 이건 어쩌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 기소할 때도 네. 그 논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직권남용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논란이 많았는데 네. 결국 사법행정권 부분으로 해서 기소를 했는데 네. 이게 저도 사실은 그 대검에 있을 때 기소한 걸 보기는 봤지만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 그럴까 하나, 그다음에 과연 법원이 일반적인 이렇게 기소를 했을 때 네. 법원이 과연 받아들일까? 이것이 많이 된다고 보면 자기 부정 비슷하게 되는 거다. 네. 그래서 그런 회의를 많이 가졌는데 예. 결국은 이렇게 무죄가 선고되는 바람에 예. 결국 검찰도 예. 비판을 받고 법원도 비판을 받는 결과가 예.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부 무죄가 나면 이거는 검사가 유능한 검사라고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한동훈 검찰. 그렇죠. 아무래도 무죄 나면 네. 검사가 법리나 증거에 있어서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통칭 검사들은 꼬린이라는 표현을 많이 예. 쓰는데 구속시키면 그걸로 끝난 거고 그 다음 재판 과정은 별로 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 검사가 기소한 후에 네. 그 무죄가 나와도 네. 특히 이제 평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대검에서 평정을 하게 되는데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게 네. 대부분 법원과 검찰과 견해 차이 네. 이렇게 가버려요. 예. 나는 그러니까 검사들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증거가 있었다. 예. 이런 증거의 해석 차이 예. 또 법리의 해석 차이 예. 이렇게 가면 예.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그런 측면이 약간 검사 평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당시에 그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가 뭐냐면 검찰 개혁 네. 이슈였어요. 그런데 검찰 개혁 이슈가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좀 일정 정도 그 무마된다고 표현해야 될까? 어떤 무게감이 검찰 개혁도 중요한데 사법부가 더 문제는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로 막 가면서 오히려 물타기 효과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강단 있게 밀어붙였어야 되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지점은 없나. 이런 성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사법개혁으로 이렇게 약간 이슈를 전환시켰다든가요? 네. 논점을 전환시켰다는 측면이 있죠. 예.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과 법원을 예. 다르게 보지 않는 게 사법부로 보죠. 네. 그리고 크게 보면 사법부가 한통속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 요인도 예. 윤석열 검찰에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게 제가 그 왜 검찰 개혁이 실패했을까라고 네. 생각해 보면 네. 적폐청산을 검찰에 맡겼다. 그래서 검찰에 과도한 힘을 실어주면서 네. 그렇게 됐을 때 위험성을 강화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제도를 설계할 때는 사람의 선의를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도 그 상권분립이라는 게 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라. 예.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어야 된다. 예, 이런 예. 제도가 설계가 되는데 예. 이번 적폐청산 과정에서 보면 너무나 검찰을 믿었다. 과도한 힘을 실어줬다 생각하고 그 위험성을 강화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적폐청산의 수사가 끝난 후에 네. 그 당시에 적폐청산이라는 게 시대적 과제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의 방법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했고 예.
그 수사의 성과가 나니까 네. 참 적폐청 공사의 그 담화한테 치운 거죠. 그래서 너무 신속하게 되고니까 환호를 질렀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 인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는 적폐청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났으면 예. 정상적인 인사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네. 검찰국장으로 갔지만 예. 제가 검찰 인사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예. 다시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던 건가요? 제가 그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에 네. 검찰국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예. 제가 가기도 전에 예. 원래 검찰국장에 가면 예. 자기 그 같이 할 과장들을 예. 인사를 하고 예. 그다음 차장급들 인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부장들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상식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저 같이 이럴 과장들 사람 먼저 팀을, 그렇죠.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네. 제가 대검에 있을 때 네. 이미 차장급 인사까지 다 끝났어요. 부장까지 다 이러고 밀봉해놓고 떠났어요. 전임 네. 국장이. 저도 가니까 이미 다 이 과장들까지 차장급까지 인사를 다 끝내놓고 된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인사를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예. 제가 그 후에 6개월에 이제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인사를 받고 나오는 바람에 예. 인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어. 제가라도 좀 했으면 좀 인사를 뭔가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는 있었지만 세층이 이제 특수부 검사들 소위 이제 검찰의 하나회라고 이제 총칭되는 예. 그 세력에 의해서 검찰이 다 포획돼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개혁적인 인사가 가더라도 뭘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도 검찰의 윤 사단에 포획돼 있다. 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평가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제가 뭘 해보려고 그러면 예. 반대하는 검사들이 꽤 있었죠. 심지어 뭐 을사오적에 비유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을사오적이요? 을사오적에 비유해서 검찰 오적이라고 아. 비유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저희 집에 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저희 집까지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그럼 방향이 맞냐 틀리냐로 물어보면 네. 말 안 해요. 그럼 방향이 맞으면 같이 가자. 예. 라고 설득을 많이 했죠. 예. 결국엔 다 돌아섰으니까. 결국은 또 법무부에 그는 검사들은 예. 결국 친정은 검찰로 돌아가야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윤석열 예,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때문이다. 예. 그래서 윤 총장이 그런 얘기, 네. 조국 장관이 사퇴한 후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은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그게 아마 10월 무렵인가요? 네. 그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판하셨던 겁니까? 확실히 저분이 검찰 개혁을 세게 할 거다라고 믿었던 건가요? 그렇게 믿었거나 네. 또는 누가 속였거나 둘 중에 하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분 지금 양쪽 중에 속였다에 좀 무게를 실고 제가 계시는 나중에 안 사실은 속였다라고 예. 봅니다. 예. 그래서 나도 속고 국민도 속고 뭐 이랬다라는 예. 표현들이 그래서 나온 거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어쨌든 국회에 가시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정치 출마를 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제가 사직의 변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그 국민의 삶, 정치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요. 네. 정치라는 게 정자정야, 바르게 만드는 거다. 정치라는 게 바르게 하는 건데 네. 그 바르게 하는 거라는 것은 크게 만들면 잘못을 고치는 겁니다. 네. 윤석열 전 검사가 자신의 아내를 수사하라고 국민들이 통과시킨 법을 거부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중앙검사장인데 네. 저나 제 가족을 수사하라고 누가 고발장을 냈었네. 이거는 수사거리가 안 돼요. 제가 마음대로 수사하고 결론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관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관여했잖아요. 예. 저는 그 사직의 변에서 뻔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진상을 규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 김건희 씨 관련해서 네. 그 디올백 사건이라든가 네. 양평 고속도로, 예. 코바나 콘텐츠 등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범죄적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예.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으로 가야 된다.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예. 저는 이런 세력을 찬성하는 찬성하지 않는 세력과는 예. 개인과는 예. 독감을 태워준다고 해도 가지 않겠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이게 검찰이 일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된 거잖아요. 예. 이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 도이치모터 특검이라든가 주가적 사건이라든가 네.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예. 검찰 권력이 사유화됐던 비판이 되는 거잖아요. 예. 사유화. 예, 검찰 권력이 사유화되면 예. 그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잖아요. 예. 비판의 근거가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예. 그럼 그 사유화를 막으려면 예. 결국 김건희 부부 종합 특검으로 가야 된다. 예. 그렇게 김건희 종합 특검이면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거고 예. 정상화시키는 것이 곧 지금 이른바 친일적인 대한 우파에 의해 장악된 예.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거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결국 정상화시키고 예. 공정하게 되면 예. 우리나라 민생도 경제도 제대로 사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이 곧 민생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제가 과거에 윤석열 전 검사를 30년 알아왔고 네. 윤석열 사단에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예. 뭔가 쓰임이나 역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예. 사직서를 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뭔가 역할을 할 것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네. 그리고 입법권을 통해서라도 네.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이 추진된다면 네. 그런 역할도 제가 마다하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과거에 그 김건희 도이치모터 주가적 사건 특검으로 예. 저를 지명되는 기적이 생긴다면 예. 결코 소명으로 여기고 네. 결코 피하지 않겠다. 네. 지금도 그 각오를 같아요. 근데 거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제 의결도 제가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 상황이라는 게 너무 유동적이고 맞아요. 예. 또 검찰 수사도 있고 예.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희망적이라고 보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 사건 예. 그 제 의견에만 매달리지 말고 예. 정말 국민들이 범죄적 의혹이 있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종합특검으로 꼭 추진해야 된다. 네. 이게 정의고 예. 시대 정신이다. 예. 이렇게 좀 확실합니다. 예.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윤석열 부부가 아니라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이라고 딱 명칭을 정해 주시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쇼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 몇 가지 좀 짚어볼 예.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법이 무력화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예. 예, 국회도 무력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벌써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두 9번째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고 예. 이러면 나중에 대통령이 할지 말지 예. 검사받고 예. 뭐 미리 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국회가 생각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매우 심각한 법이 무력화되고 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사유화되고 있다. 예, 검찰 권력이 사유화 문제가 예. 생기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될 거냐 안 될 거냐 정치권에서도 특검도 이게 뭐 그래서 차라리 총선 이후 특검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 뭐 한동훈 위원장도 주장했지만 뭐 어제 보도에서는 민주당도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대단히 유동적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선거와 상관없이 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이 반드시 추진돼야 되죠. 예.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산을 넘지 않고서는 뭘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근데 제가 이 지점에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30년직이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김건희 여사를 제가 보거나 네. 우선 윤석열 전 검사하고 같이 3년 지냈는데 이 네. 얘기를 많이 하더냐. 네. 그게 제가 사생활 측면이 있고요. 우리가 윤석열 검사를 만나면 네. 주로 업무 얘기 이런 외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 네. 사적인 얘기는 별로 안 했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지금 뭐 정치권 안에서 또 대통령실 주변에서 뭐 V1, 뭐 V2, V0 뭐 이런 얘기까지 V0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별별 소문이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통령께서 정말 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의 안위와
민생과 뭐 경제와 외교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모든 중심이 예. 사중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최근에 뭐 사과가 쟁점이 된다는 걸 보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는데요. 예. 사과가 문제가 아니고 수사가 예, 문제죠. 수사가 문제죠.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또 어떤 분은 피해자라고 규정을 하던데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했는데 네. 경찰이 몰래 찍었다 해서 네. 제가 몰래 제 의사에 반해서 몰래 찍었으니까 그건 제가 법칙금을 낼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 수사에서도 네. 그 함정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마약 수사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그 범죄할 의사, 이게 범죄할 의사가 없는데 네. 그런 만드는 법리 유발행위 있고 네. 함정 수사에는 예. 또 하나는 범죄할 의사가 있는데 기회만 제공하는 예. 기회 제공행위 있어요. 예. 이건 디올백 사건은 제가 보기에 영상을 보면 네. 제가 보기에는 범위 유발행위보다는 차라리 이게 기회 제공행위 아닌가. 기회 제공. 앞에 범위 유발행은 우리나라 법에서 불법이죠. 예. 근데 기회 제공행은 예. 불법으로 보지 않거든요. 아, 예. 네. 이렇게 본다면 피해자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 디올백 수사건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법리적으로도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죠. 네. 이 사건은 디올백을 받았느냐, 예. 받았으면 왜 받았느냐가 문제거든요. 예. 이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야당대표 수사하는 것처럼 수백 번 압수수색을 수만 번, 수백 번 압수수색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몇 번만 압수수색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걸 사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점이 수사의 문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면 네. 특검으로 반드시 예. 이걸 좀 종합 특검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도처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주요 쟁점인데 민주당이 지금 좀 이게 그 정세를 좀 보면서 판단하려고 하고 예. 있고 총선 후까지 본다는 얘기가 나와서 국민들이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근데 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예. 국민의힘이 별로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피해자는 피해자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 신평 변호사가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계속 피해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몰카 피해자라는 예, 거잖아요. 제가 예. 아까 방금 예를 드는 것처럼 예. 제가 그 신호 위반을 했는데 예. 또는 속도 위반을 했는데 경찰이 찍었다. 예. 몰래 찍었다. 예. 나 피해자니까 범칙금 못 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그거는 네. 기본적으로 왜 받았는가. 예. 받은 이유가 예.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예. 피해자라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피해자일 수는 없다. 뇌물 아닐까요? 뇌물 이게 이제 민생경제연구소에서는 아마 그 뇌물 수수로 네. 예, 고발을 했고 예. 참여연대가는 아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네, 네. 그 고발한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청탁금지법이든 뇌물이든 예. 그 배우자는 예. 배우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있상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직무 관련성이 문제죠. 예. 직무 관련성. 예, 뇌물이든 청탁금지법이든 직무 관련성이 문제인데 네. 대통령은 우리나라 법상 네.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직무 관련성을 넓게 봅니다. 그러면 수사가 시작되면 네. 이거는 크게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그 검사장님 보시기에 예. 이 수사가 시작되면 예.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무 관련성은 제가 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예. 제가 수사를 해본다면 그렇게 어렵게 밝히는데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일인데 예. 검찰이 지금 수사를 못하는 문제, 예. 안 하는 문제, 예. 이게 더 큰 문제다. 예.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얼마 전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예. 그 이제 대통령실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직접 본인에게 와서 예. 사퇴하라고 했고 본인이 거절했다라는 말을 이제 처음에는 일요일 날 저녁에는 기자들에게 그 브리핑 자료를 돌렸고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는 출근길에 직접 본인 육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 얘기를 직접 했을까요? 이것은 당무 개입 아닙니까?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당법상 그 정당의 대표자라든가 네.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분들의 그걸 관여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정당법이라든가 우리 헌법상 정당의 자유가 있고 예. 그다음에 형법상 직권남용이라는 게 있고 예. 선거법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있잖아요. 예.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예. 대통령이 당의 예. 이런 선거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예. 이걸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네. 이게 그 과거에 박근혜 정권의 그 국정원장 수사 때 네. 이미 기소가 돼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밝힌 것이 우연인지 예. 또는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로 인하여 어떤 형태로든 법적인 조치는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조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있지만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왜 꺼냈을까? 그건 본인 마음이겠죠. 본인 마음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는 어떤 시그널은 없을까요? 그것을 검사의 촉으로 볼 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동훈의 어떤 시그널 같은 건 아닌가요? 그게 정치적 미숙에서 온 것인지 아, 또는 나도 한 방 있어 이렇게 한 것인지는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나면 예,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면 예, 꼭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 윤석열 사단 청산하는데 적극 나서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예. 정진이 된다면 이제 매진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추미애 전 장관도 예. 검찰 개혁에 대한 상당한 아쉬움과 예. 의지를 좀 피력을 예. 하고 계십니다. 예.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정치인 다시 국회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예. 두 분이 좀 손잡고 해낼 수 있는 검찰 개혁의 어떤 상은 어떤 걸까요? 검찰 개혁하면 그 과거부터 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많았습니다. 네, 저는 정말 검찰 개혁 목표는 네, 앞으로 무슨 선거에서 네. 검찰 개혁이 모토로 안 나오는 거 이게 거의 검찰 개혁의 최종짐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검찰이 차지하는 비용은 적은데 예, 이거 국정 전체를 흔들잖아요. 예,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선출 권력을 예. 흔드는 상황이 되고 예. 이건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인데 네, 저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가 많이 묻습니다. 네, 근데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우리 검찰이 역사적 측면이 있다. 과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제 시대 때는 예. 일제 강점기 때는 소수의 검사로 총독부가 지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광복이 된 후에 네, 그 미 군정이 영장주의를 예, 시행했고 그다음에 검찰이 영장에서 밀리게 됐는데 예.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일 경찰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친일 경찰이 과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네. 검사들한테 이걸 맡게 해야 되겠다. 예. 인권보호처도 만들고 네. 심지어 검사가 살해당한 일도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 영장 경위제가 그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다가 예. 5.16 이후에 헌법에 이제 검사 영장 경위제가 들어섰고 예, 그러면서 검사들이 예. 검찰이 그 군사 정권에 협력하게 되고 예. 또 육법당이라 가지고 검찰 협조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노태우 정권 들어서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면서 예. 많이 하면서 예. 그 증거 조사까지 하는 비판을 받게 되고 네. 그 후에 이제 2000년 들어서는 선택적 수사가 많이 예.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쭉 오다가 예. 촛불 이후에는 예. 검찰이 비판받는 게 예. 이제 스스로 권력화돼서 예. 과거에 대통령을 구속하고 예. 사법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법부 수장까지 구속하게 되면서 스스로 권력화되고 예. 국민들과 괴리되는 괴물이 되었다. 예.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예. 검찰이 괴물이 됐다. 그렇죠. 예. 결국 검찰이 어떤 비판을 받게 되냐면 기존의 기득권과 네. 정말 부적절한 이 카르텔 형성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검찰계의 본질은 이걸 바로 끊는 거다. 예. 70년 역사상 과도기적 체제를 바로 민주적 통제 방식으로 바꾸는 거다. 예. 예.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 검찰 조직을 70년간 과도기적 체계를 정말 민주적 통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현 정권하에서는 네. 일반 검찰이 이런 죄야장천 야당만 수사하고 네. 또 검사들이
금융위원회라든가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방통위 진출함으로써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제일 상부의 검사 인사권을 쥔 분이 윤석열 전 검사잖아요. 네. 그럼 수익적 지휘관계 되고 검찰 정권이 됐다. 네. 이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검사들이 지금 국민들이 범죄적 의혹을 갖고 있는 예. 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예. 특검 요구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예. 검찰을 정상화시키고 또 검찰을 견제하고 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 규명도 되고 네. 또 정말 검찰 정치는 보이지 않고 검찰 네. 수사만 보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이 정치도 정말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민생도 살고 피폐해진 민생도 회복되는 거다. 그리고 예. 검찰개혁 목표가 이렇고 구체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이런 문제는 예. 얼마든지 방론으로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공수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수처가 출범한 지가 3년이 예. 됐는데 예. 제 역할을 못 했잖아요. 예. 제가 보는 공수처는 그렇습니다. 예. 수사 인력이 너무 적어요. 네. 제가 보면 처음에 설계한 것처럼 네. 정말 중앙지검의 한 반절 정도 되는 크기로 예. 인력을 수사는 인력이 없으면 수사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 인력을 좀 키워주는 게 어떠냐. 예. 그다음에 당분간 그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네. 키우는 게 네. 이 견제와 균형에 의한 예. 수사 또는 그 제대로 된 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뭐 한국형 FBI 얘기도 나왔고요. 민주당에서. 예. 저 안에 정부 안에도 있었죠. 그리고 그 수사청하고 기소청을 분리해야 된다. 예.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이론을 떠나서 네. 제가 수사를 받아보고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 한 번 받아봤고 예. 지금도 수사받는 게 있거든요. 수사만 평생 하시다가 수사를 또 받아보시고. 예, 받아보니까 예. 이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확증 편향이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런데 네. 형사법의 대원칙이 네. 99명의 진범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수사를 받아보니까 네. 검사들이 이건 혹시 아닐지도 모르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 막 사건이 보도가 되면 예. 그 사건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확증 편향에 의한 기소가 되게 되고 네. 공판 과정에도 아무리 이런 증거를 내도 예. 받아주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는 제가 분리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만일에 지금 현 제도하에서도 예. 분리가 안 되면 예. 그 직접 수사는 최소화시켜야 된다. 아. 검사는 인권 보호를 해야 되고 예. 공소관으로 역할을 좀 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장 직선제 얘기도 나옵니다. 예. 예, 차라리 너무 정치화됐으니까 차라리 직선제를 하자. 미국처럼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네. 그 장면 정부 때인가요? 예. 그 대법관하고 예. 고등검사장 직선제가 있었습니다. 아, 예. 예, 저도 검사장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네. 고등검사장 정도, 고등검사장. 광역화된 예. 광역화된 정도의 예. 고등검사장 직선제 예. 정도는 찬성하는 점입니다. 예, 고등검사장 직선제 정도는 예, 예. 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예, 없지만 예. 고등검사장 정도, 광역별로 예. 이런 정도는 직선제를 해봄직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바뀔 수 있다. 예. 근데 제가 검사 출신 법조인들 만나서 예. 물어보면 검찰개혁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솔직히 말하면 수사 배당만 예. 컴퓨터 배당으로 해도 줄 세우기가 안 될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아직도 검찰은 선배가 후배들한테 예. 쉬운 사건, 좋은 사건 나눠주고 뭐 이런 어려운 사건, 힘든 사건은 뭐 안 그런 후배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예. 법원만큼만 컴퓨터 배당을 해도 예. 그런 문제가 해소될 거다. 이런 주장하는 전직 검사들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대검에 있을 때 네. 검찰 배당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사건 배당. 예, 법원은 컴퓨터 배당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그 공평하게 네. 된다고 보고 있고 예. 검찰은 컴퓨터 배당을 할 경우에 예. 그 실질적으로 예. 검사들이 다 수사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 능력 예, 차이. 수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경력별로 모아가지고 네. 사건의 난이도를 고른 다음에 그런 정도의 네. 사건 배당은 가능한데 예. 법원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건을 번호를 무작위로 돌린다든가 네. 이런 배당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결혼식장에 가셨냐는 질문이 저도 갔었습니다. 갔었습니까? 예. 분위기 어땠습니까? 사람 엄청 많이 왔었죠. 사람 엄청 많이 예. 왔어요. 예. 그것뿐입니까? 뭐 또 다른 기억들. 그때 갔을 때 네. 참 선배들 많이 만났죠. 선배들이 많이 왔다. 인기가 많은 선배였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 윤석열 검사가 그 당시에 동기긴 한데 어디 네. 과장인가 할 때 결혼했던 것 같은데요. 네. 2012년 했는데 예. 그때 그 일반적으로 검사들이 결혼하면 네. 손님들이 참 많이 왔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아마 윤 전 검사가 예. 잘 나가고 있었고 예. 그래서 손님들이 많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어떤 여성분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관심이 사실 없었습니다. 누구랑 결혼하는지는 별로 예, 관심이 예, 없었다.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뉴스의 화제의 중심이 돼 있는 상황을 예,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다. 그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미리 좀 알아보고 전화번호라도 좀 예. 받아놓을 걸. 아쉬움이 많다. 그리고 예. 윤총장 만나면 저희들한테는 가족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가족 얘기 별로 안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가족만 지키십니까? 그러니까 좀 딴 건 몰라도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의 70% 이상, 70%가량이 이거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예. 주장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체로 제가 그동안 봐온 그리고 그 어떤 역대 대통령도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거부한 적이 대통령 없습니다. 예. 검사라기보다는 예. 본인의 성품이 아닐까. 자기 본인 위주의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그렇게 많이 봐왔고 네. 그게 이제 세상에서는 그걸 무대포라고 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무도하다고 표현을 많이 예. 하는데 예. 무도한 측면이 사람한테 대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에 대한 것도 예. 그런 무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예전에 정치권 취재를 해보면 예. 검찰이 예. 뭐 현재 권력에는 이렇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 임기 뒤로 갈수록 검찰은 그런 조직이 아니야. 예. 반드시 검찰이 칼을 꺼낼 거야라고 예. 얘기하는데 예.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제 검찰이 뭐 하이에나 본성이 있어가지고 네. 정권이 힘이 빠지거나 방향을 알게 되면 네. 배신한다 그러는데요. 네. 두고 봐야죠. 그런데 예.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윤석열 사단은 몇 명이냐? 예.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예. 근데 검사 2,300명이잖아요. 예.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 한 줌도 안 된다. 검찰 내 한 줌도 예. 안 된다. 이 친구들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예. 그래서 대다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 대다수 양심적인 검사들은 오늘도 예.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일하고 있다. 예. 저는 사직의 변에서 예. 이런 양심적인 대다수의 검사들을 욕먹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수사를 떠나서 예. 그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예. 그런 부분은 드러나게 돼 있고요. 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말씀 주신 대로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 이런 표현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국정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다면 네. 이것은 심판의 대상 아닙니까? 검찰 그래서 정의로운 검사들, 양심적인 검사들이 예. 이거 그냥 봐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예. 안 되는데 우리 검찰을 지켜보면 네. 다른 공무원들도 되게 인사에 많이 신경을 쓰지만 검사들만큼 인사에 약간 신경 쓰는 예민한 조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네. 대부분 다 강제 무건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강제 무건 수행 중이다. 예. 예. 이 무건 수행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제가 강제 무건 수행하고 이제 검사들 중에서 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 저 사람은 조직 부정자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죠. 그렇구나. 올 총선 이제 한 뭐 70일 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딱 2달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2달 이후에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 총선 이후에 예.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의석을, 그러니까 뭐 최소 200석 이상의 의석을 만들어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국민들이 거부권을 거부하는 그런 총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개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국민들이 합의해서 하는 것이고, 네. 이 87년 헌법 체제는 이제는 네. 30년 넘어가지고 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약간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개헌을 시도했잖아요. 예. 개헌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네. 어찌됐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검사 시절부터 30년 이상 지켜봐온 관계에서 볼 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끝내야겠다는 결심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 이렇게 전국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시간이 벌써 5분이나 넘어가지고 한 번 더 나오세요. 자주 나오십시오. 저희가 검사들 궁금합니다. 나올 때 이제 그 조국 장관님 제가 그 말씀을 아까 하길래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조 장관이 제가 검찰국장 시절에 조 장관을 모셨잖아요. 조 장관님이 과거에 법무장관으로 지명이 됐을 때 서해맹산의 각오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셨고, 법무장관을 그만두실 때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국 장관님 아시다시피 진보적인 학자로서 정말 검찰뿐 아니고 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시고 개혁의 꿈을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이제 리셋코리아인가요? 거기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도 형성했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본인 가족이 이렇게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회에 대한 이 사회에 무엇이 정의인가 이 정의감도 형성됐다고 봐요. 그래서 조 장관이 이제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지만 상태를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정말 조 장관님께서 그런 전문가적 식견,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보적인 학자로서 사회 개혁을 부르셨던 것, 그다음에 이 사회 수사 재판을 받으면서 가졌던 정의감, 이걸 포함해서 그냥 정치의 영역에 오셔서 한번 큰 꿈을 한번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리셋코리아 활동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치 영역에 오셔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정치의 영역으로 와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자, 차기 대선 주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너무 세게 나갔습니까? 나가지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가야 된다. 정치 영역에서 본인 선택이 있고요. 제가 제 옛날 상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전 본인이 걸어온 길, 그다음에 현재 과정에서 생긴 정의감, 그리고 냈던 목소리 이걸 모두 종합해 보면 정치역에서 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의 영역으로 와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당장 총선이 목전에 있으니까 총선에서 정치적인 역할, 출마 혹은 정당 창당 어떤 게 있습니까? 죄송해요. 이게 기자의 숙명이에요. 자꾸 이런 거 여쭤봐서 구체적인 답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고요. 아까 이제 여기 들어오시는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생각을 했다는 제 기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국 전 장관님하고 저희가 같이 모시겠습니다. 두 분 더블로.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더블로 모셔서 티키타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도 지금 그 엄동설안에 오체 투쟁하셨거든요. 네. 유가족분들이. 근데 또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검사장을 하면서 네. 큰 대형 인명사고, 삼풍, 그다음에 성수대교 삼풍, 네. 세월호 사건 3개를 수사했습니다. 예. 근데 그 수사도 수사지만 예. 그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 가족들이 겪는 것 보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진상규명입니다. 네. 그리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 주는 거. 네. 이것이 필요한데 그걸 거부했다는 말씀을 듣고 소식을 들으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가슴이 좀 착잡해집니다. 예. 오늘 그 이성유 검사장님 만나 뵈니까 그 너무 그 이런 분들이 정말 검찰 안에서 제대로 된 정의로운 검사들이 역할을 했다면 우리 사회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저는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사실은 검사로서 그 예. 역할을 충분히 하셨어야 됐는데 예. 시대가 또 이렇게 정치 영역으로 모시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끝으로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는데 사실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또 이게 솔직고시가 신비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신비스러운 것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진짜 훌륭하신 분 같다. 예? 제가 나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솔직것을 엄청 좋아해요. 창피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 산골에 가서 예. 그 피었던 솔직것을 보는 느낌이 들어서 더 대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그 꽃은 무죄다라는 책에 쓴 것처럼 야생화의 향기가 만리에 퍼지는 날, 네. 그 진짜 그 무도한 자들의 시간도 결국 끝날 것이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드신데 이 책을 보시고 또 꽃을 보시면서 희망을 가지시라. 또 이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장님께서도 정말 행복하시고 네. 꽃처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정말 그 올 4월에는 예. 그 야생화의 향기가 만리까지 퍼져 나가서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강토 전체가 평화롭고 향기롭게 맑고 향기롭게 되기를 진짜 기대해 보게 됩니다.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조만간 또 예. 모시고 또 다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